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최후의 모든 결론을 내겠습니다. 저 공수처가 해산되기 원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그 다음에 부정선거의 전문 조작기관인 저 중앙선관위 해체되기 원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헌법재판소 저거 싹 쓸어버리기 원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민주당 해체시키기 원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여러분이 만세했다고 이것이 다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천만 서명입니다. 천만 서명. 제가 대통령 후보로 나온 거에 대해서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와, 끝났다. 끝났어. 제가 실력이 딸려서 김학성 교수님을 다시 한번 불렀습니다. 자, 김학성 교수님, 헌법 더 잘 아신다고 무게 잡지 마시고 대답을 솔직하게 좀 해줘봐요.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죠. 예. 그 재판받는 제목이 뭡니까? 내란 우두머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금 재판을. 제가 목사님 말씀드리기 전에요. 네. 저는 생전에 네. 대통령 후보분하고 이렇게 근접해서 서본 적이 처음입니다. 그러면 영광으로 생각하겠네. 영광입니다. 자, 그런데 내란 수괴 혐의라고 하는 그 자체의 제목으로 오늘 오전에도 오후에도 계속 재판을 받고 있는데, 네. 그런데 이 내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도 민주당의 요구로 빼버렸잖아요. 빼버렸습니다. 네. 그렇죠. 네, 예. 아니, 민주당에서 저 헌법재판소에서 뺐으면 네. 이거는 재판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지금 나라가 개판인 게 하하.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을 할 때는 내란을 넣고 아하. 정작 헌재에 가서는 내란을 빼고 아하. 그래놓고선 탄핵을 한 다음에 네. 또 대통령을 갖다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네. 형사법원에서 재판을 진행시키고 있다는 자체가 네. 대한민국이 무너질 대로 무너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게 만들어주는 거죠, 목사님. 지기현 판사가 네. 바로 이건 재판 필요 없다 네. 하고 바로 재판 불능이란 게 있잖아요. 재판 불능. 재판 무죄도 되고요. 네. 공소기각으로 끝내도 되거든요, 목사님.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지기현 판사가 이번에 빨리 더 이상 재판하지 말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니까 재판이 불능이다, 이건 기각이다 해버리면 이 사람은 바로 대법원장 될 것 같아. 하여튼 목사님이 5년 돼서 맞아요. 윤석열을 다시 통일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시면 그때는 지기현 부장이 대법원장 될 수 있겠죠, 목사님. 예. 그래서 아니면 목사님이 대통령이 되시면 참 말을 정정하겠습니다. 이거. 원래 박사님들도 실수해요. 그러니까 지금 들으신 말씀 그대로 대한민국은 총체적으로 다 무너졌어요. 완전히 썩었습니다. 헌법도 없어졌고 법률도 없어졌고 개판 그 자체입니다. 이럴 때는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헌법 위에 최고의 권위가 국민 뭐라고요? 국민 저항권은 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국민 저항권은 뭐냐? 그래서 1000만 명이 서명이 돼야 되는 거야. 여러분 1000만 서명에 다 가입했어요? 진짜요? 그러니까 여러분만 가입하지 마시고 오늘 여기는 명함 안 가져왔나? 명함 가져왔어? 명함 다 뿌려야지. 다 뿌렸어요?
한 사람이 명함 10장씩 가지고 가서 동네 가가지고 전부 다 내가 피 끓는 호소 영상 한번 틀어봐요.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피를 토하는 심정이라고 했잖아요. 네. 내가 그걸 똑같이 흉내낼 수 없어서 나는 피 끓는 심정으로 내가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호소문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우리는 대통령 탄핵과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탄핵 판결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실제 주제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민주당의 주장만 읽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이 내란 혐의를 뺐다면 헌재는 즉시 이것은 재판사항이 아니므로 각하했어야 합니다. 그만. 자, 이거 내가 장로님한테 배워가지고 제가 놀랬어요, 목사님. 아니지. 혹시 목사님은 하나를 제가 말씀드리면 열을 하는 아주 훌륭한 학생이에요, 목사님. 아니 그러니까 맨날 차 타고 다니면서 주소 들어가지고 내가 이제 본능적으로 이제 나오는데 아니 그러니까 내란 선동 혐의를 빼버렸으면 각하되어 오른 것이죠, 목사님. 완전히 각하돼야죠. 예.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저거는 반드시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없애버려야 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1000만 서명만이 없앨 수 있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 또 계속 이어서 들어보시죠. 법 84조를 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혐의 외에는 형사사상의 소출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범국민 저항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070-4505-6869 번호로 꼭 전화해 주시고 오는 토요일 1시 국민저항대회에 광화문 이승만 광장으로 총 집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국민혁명의장 정강훈 목사드님. 잘했어요? 제가 목사님 피 끓는 마음으로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지. 목사님 연설이 유명한 연설이 많은데 이번 저 연설은 아주 간결하면서도 깊이가 있고 역시 대선 후보로 나올 수밖에 없는 밑그림을 잘 까신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잘난 척 하려고 나를 칭찬하는 거야. 전혀 아닙니다. 내가 가르쳤다 이 말을 강조하려고. 우리 목사님을 4년간 모셨는데요. 참 명연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번에 피 끓는 마음으로 하신 요 호소문은 정말로 간결하면서도 깊이가 있는 명연설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예. 자, 이제 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연방제로 나라를 넘기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이 안 된다고 해서 연방제로 넘어가는 것이 아닌 거야. 아무리 여러분이 발악해봤자 이미 벌써 각도 자체가 아까 김국성 선생님 연설 들어봤죠? 북한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먹을 것이다가 아니라 장악을 해버렸어요.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외교, 문화, 교육, 언론 전체를 이게 해방 후 80년 만에 드디어 북한이 대한민국을 점령했다고. 완전히 점령된 상태야.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개발광을 떠는 거야. 완전히 먹혔단 말이야 지금.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부산 여러분 대답해봐요. 우리가 연방제로 북한에 넘겨줄 수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정당정책 이거는 국가로 말하면 헌법이에요. 헌법. 6번을 보세요. 6번. 자, 6번 글씨 보여요?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6번의 통일은 방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네. 민주당의 강령이기 때문에 그렇지. 민주당 전체를 지배하는 헌법과 같은 것인데 그렇지. 그 민주당이
통일 정책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밝힌 내용입니다. 7.4 남북 공동성명, 남북 기본 합의서, 그다음에 6.15 공동선언으로 돼 있죠. 그렇죠. 이거는 김대중이가 한 것이죠. 그렇죠. 14선언은 노무현이가 한 것입니다. 그렇죠. 4.27 판문점 선언 및 9월 평양 공동선언, 잘 아는 문재인이가 한 것이죠. 요 6.15와 14와 4.27, 9월 이 선언 등 남북 간 합의를 존중 계승하고 적극 이행한다. 자, 그러면 지금 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 네. 개새끼가 네, 평양 가서 서명까지 다 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은 연방제로 넘어간다고 하는 증거가 여기 있는 거야. 서명까지 했는데 김정일하고 그 다음에 또 김정은이 하고 서명까지 다 했으면요, 이거는 국가적인 체결이라고. 그래서 내가 그냥 연방제로 넘어간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 간에 서명까지 다 했다 이 말이에요. 서명까지. 여러분, 북한에서 살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이 모든 것을 다 깨어버리고 전체를 다 무효화시키고 저 이재명을 구속시켜버리고 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이것은 천만 국민 저항권으로 맞짱 떠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황교안 장군님은 대답하기를 자꾸 싫어하니까 말을 자꾸 돌리니까 요즘은 장로님은 보니까 조금 말이 직설적으로, 옛날에 장로님도 뱅글뱅글 돌려. 옛날에 내가 물어보면 국민 저항권이 헌법 위에요 밑에요 그러면 꼭 위에라고는 할 수 없고 뭐 비슷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다가 요즘 와서는 확실하게 대답했어요.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성령께서 저는 말씀해 주시는 대로 전할 뿐이에요. 아, 성령께서. 그 성령이 자꾸 변질되는가 봐. 그러면 국민 저항권은 헌법 위에요, 헌법 아래요? 당연히 헌법 위조, 목사님. 헌법 위에죠.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최고의 권위는 뭐냐? 헌법이 아니고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가르쳐 준 거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가르쳐 준 내용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들어보십시오. 우리 이 헌법 제도 하에서 물론 뭐 더 궁극적인 헌법 수호 세력은 뭐 국민의 저항권이라는 말이 있지만 일단 헌법 제도에 자, 보세요. 대한민국의 최고의 권위는 헌법이란 말이 있지만 헌법 위의 권위가 뭐냐? 국민 저항권이다 이거야. 이 국민 저항권이 여러 번 적용이 됐지만 가장 실감 있게 적용된 것이 뭐냐? 4.19 혁명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4.19 혁명. 네네. 4.19 혁명이 딱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당시 4.19는 처음에는 학생들에 의한 저항으로 시작했죠. 그렇죠. 그 저항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참함으로써 하나의 힘이 되어가지고 대한민국을 향해서 저항을 했는데 결국은 성공한 혁명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4.19 혁명이 딱 일어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바로 하야를 했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6월 3일 날 대통령이 당연히 내가 될 것이 분명하지만 아멘. 분명해요? 만약에 내가 대통령이 되면요 완전히 대한민국 전체를 다 개조를 시켜버립니다. 개조. 일단 간첩들 15만 명은 전부 다 구속시켜버려. 그 다음에 간첩 동조하는 놈들도 다 구속시켜버려. 동의하십니까? 그 다음에 저 좌파 빨갱이 종북 국회의원들을 다 구속시켜버려야 돼.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4.19 혁명으로 맞짱 뜰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이제는 대한민국을 어느 부분 하나를 수리해서는 쓸 수가 없어. 딱 유일한 방법은 뭐냐?
4.19 혁명으로 맞짱 떠야 돼. 그러니까 이제 정치 체제가 바뀌어졌잖아요.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어떻게 바뀌었나요? 그러니까 이제 뭐 대통령제가 내각제로 바뀌는 것이고 내각제로 바뀌었죠. 또 국회도 양원제가 네. 도입됐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나라 전체 뭐 대통령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수상제가 이제 도입된 것이고요. 네. 나라 전체의 근간이 바뀌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저항을 헌법 위에 권위라고 하는 것은 뭔가면 저항권에 의해서 국민이 갖고 있는 저항에 의해서 황윤상 새로운 헌정 질서가 황윤상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헌법도 국민 저항에 의해서 움직여질 수 있고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항이 가장 최고의 권위를 가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김학성이가 필요하다니까. 왜 내가 데리고 다니는 이유가 있어요. 이따가 내가 열차 타고 올라가면서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저도 목사님도 목사님 모시면서 최소한 밥값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박수하겠습니다.